네, 방금 들으신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중력파 소리랍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실제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 소리란 건 지금 뭐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제 공간이 흔들리는 걸 음파로 공기 중에서 이제 그 공기가 진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리가 날 거다. 전환을 해가지고. 네. 그럼 저 블랙홀 굉장히 주변에 가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소리는 아니죠. 아, 네. 네. 네, 어쨌든 이 소리 파일이 나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소리가 검증된 건 아니고 중력파를 변환을 해서 한번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보자. 네,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력파. 저희가 시즌2 시작할 때까지 쉬려고 했어요. 예. 근데 바로 며칠 전에 또 이 엔트로피 사랑 디지털 싱글 이야기를 올렸고요. 올려야 했고 이어서 중력파 때문에 또 호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쉬어야 될 상황인데. 네, 지금 K 박사님 아프세요. 네,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중력파 때문에 굉장히 업되셔야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몸이 안 좋으셔서 생중계를 보지도 못했고요. 아이고 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여기서 설명하실 자격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도 비몽사몽간에 있어가지고. 네, 저희 시즌 이제 끊고 한다 그러는데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요. 예. 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카페에 옛날 앉아서 얘기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울고불고 다 하고서는 얘가 먼저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야 김일성 죽었대 그러면서 호회를 손에 들고 들어오는 약간 지금 그런 느낌? 네, 뭐 저희가 그렇게까지 민망한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아무튼 과학계가 봐주질 않습니다, 저희를.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고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물론 저희는 다 관심이 있었죠. 네. 근데 국내에서 이게 이렇게 그 새벽에 화제가 될 거라고는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네. 일단 당일날 그때 새벽에 발표를 했잖아요. 예. 뭐 제 페북 타임라인이야 들썩일 수밖에 없죠. 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근데 포털에서 디모 포털에서 예. 개성공단 폐쇄를 넘어 뉴스 검색어 1위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일이 물론 크기도 큽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서 이런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뭐 새벽 네. 3시에 개성공단 폐쇄를 검색하진 않죠. 이렇게 이미 다 받고. 네, 자겠죠. 네. 개성공단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겠죠. 안 자고 이렇게 있는데 뭐 중력파 쪽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린가 하고 검색을 해보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냥? 뭐 어쨌든 그래도 대단한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매체에서 너무 훌륭한 자료와 네. 기사로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수준 높은 기사들을 많이 내서 뭐 굳이 우리까지 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그 팟빵에 데모가 이런 중력파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너네가 쉴 때냐 막 이런 거 올려준 제가 진짜? 이름 적어놨거든요 지금. 아니 정말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읽질 않아요 왜?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면 뭐 다 있더만. 네. 아니 그래서 책도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저 약간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도 약간 기사를 접하면 이렇게 뭐 단어 하나 궁금한 거 하나가 딱 걸리면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들어서 이해되는 게 훨씬 좀 낫다는 생각이 들긴 이게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제 착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 일단 어떻게든 지나가 버리니까 이해된 듯한 착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 해석하는 거랑 비슷해요. 해석할 때 여러분 모르는 단어 전부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못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두 개만 찾아보고 나중에 그냥 안다고 생각해버려야 돼. 그럼 그게 대충 아는 거예요. 틀린 건 나중에 밝혀지겠지 뭐. 네. 예, 맞아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히 이제 양자역학 할 때만 하는 얘기인데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 중력파에 한번 익숙해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럼 먼저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사건이 사건이. 2015년 9월 14일 네. 미국 시간으로 5시 51분에 네. 사건의 경위는 막 이런 소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라이고라고 네. 라이고가 뭐의 약자냐면 그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레이저 어쩌고잖아요. 레이저 뭐 인터페로미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오버저버터리 발음이 영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 레이저로
중력파를 관측하는 네. 그런 일종의 망원경인 셈인데 그 미국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개에서 거의 동시에 중력파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신호가 잡힌 거죠. 이미 9월에. 9월 달에. 네. 2015년 9월에. 그래서 그 이제 관련 관계자들이 열심히 그때부터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서 바로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분석이 꽤 중력파.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분석도 걸렸고 발표를 이제 그 날짜로 잡은 이유가 네. 그때의 논문의 게재가 되는 날이었어요. 아하. 그날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 좀 몇 번 섣부른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논문을 내지 않고 아. 먼저 기자회견 같은 걸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논문을 나중에 낼 예정이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논문에 게재하는 할 때를 발표로 잡아서 신뢰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한 게 아닌가. 네. 우리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그 바이셉 건이 네네. 또 그런 네, 얘기였는데 좀 그런 게 있고요. 네,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게 중력파의 신호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중력파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두 개의 블랙홀이 아하. 하나는 태양 질량의 36배, 네. 또 하나는 29배. 일반 블랙홀보다 큰 건가요? 큰 편인가요? 그냥 그 정도 블랙홀은 보통 이제 태양 질량 블랙홀이라고 해요. 아, 흔한. 네. 별 차이 없다. 네, 그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 아니고 별 질량 블랙홀. 별 질량. 네,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고 보통 그거보다 훨씬 큰 게 뭐 태양 질량의 우리 은하 중심에 같은 거에 네. 몇백만 배, 몇백만 배, 몇천만 배, 1억 배까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20배 하는 게 마치 큰 느낌이 들지만 네, 10배, 20배는 그냥 똑같다. 별 정도. 네. 네, 100만 배 넘어가야 거대 질량. 네, 참고로. 네. 그래서 36배, 29배인데 꽤 크긴 커요. 네. 네, 별 질량 치고도 꽤 큰 블랙홀인데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네. 62배의 태양 질량 62배의 하나의 블랙홀이 됐다. 네. 예, 그런데 36 더하기 29를 하면 65인데 네. 62배가 됐거든요. 그 3이 에너지로 빠져나간 예, 거군요. 그 3이 E 이퀄 MC 제곱에 네네. 그 M으로 들어가서 네. 에너지로 빠지면서 그 빠진 에너지가 바로 중력파로 네. 그 외에도 무슨 뭐 감마선이니 뭐니 나오긴 많이 나왔겠죠. 전자기파류가. 그 전자기파 같은 게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블랙홀이니까. 네, 온도가 아하.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3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중력파로 나갔죠. 그게 13억 년을 지나 13억 광년의 거리를 지나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리는 13억 광년. 네. 그러니까 13억 년 전에 꽝 두 개가 충돌해서 합쳐지는 그 순간에 그게 13억 년 동안 날아와서 계속 날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휙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딱 잡힌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웨이브니까. 네, 한번 중력판 한 번 딱 생긴 거니까. 그러면 그 중력파를 그 검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광학 망원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둘 다 블랙홀이니까. 하지만 거기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안 거는 뭔가를 이걸로 안 관측을 거죠.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 안 거예요. 그걸로 그 두 개 별의 질량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거 굉장한 거네요, 정말. 수학의 힘이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중력파를 직접 건출한 것도 처음이지만 블랙홀이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있다라는 네. 것도 처음 관측한 거예요. 근데 그 망원경으로 관측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중력파로 관측한 거죠. 블랙홀이란 게 그렇게 뭐 막 아무데나 널려 있는 건 아닌데 얘네 둘이 만나서 예. 부딪히는 정도의 사건은 아주 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흔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엄청 크니까? 예,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게 이렇게 우연히 갑자기 쉽게 발견될 리는 없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꽤 많이 있는 거예요. 블랙홀 네. 엄청나게 많고 그런 일도 자주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아하. 이번에 딱 보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그냥 아인슈타인이 맞았다라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거는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맞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중력파 발견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시간 문제지 무조건 발견한다. 예, 그거는 뭐 의심의 의지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식의 블랙홀이 부딪힌다거나 해서 강한 중력파가 생기는 일은 꽤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이걸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 발견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여러 번 앞으로는 계속 발견될 거예요. 또 기계도 발전을 할 것이고 예, 예. 그렇겠군요. 그럼 이제 일단 그 정도 개요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중력파라고 하는데 중력파는 뭐냐? 예.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읽으면 돼요. 그대로인데 저희 청취자들의 두뇌가 K 박사님의 목소리에 아마 그 튠돼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도 신문에 적힌 대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시공간이 뒤틀려 가지고 네. 예,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음. 시공간이 흔들려 나가는 거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중력파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어려워져요. 무조건 생긴다고 보면 돼요. 크든 작던. 예, 중력이 있는 곳은 무조건 네. 생긴다. 내가 걸어 다닐 때도 생겨요. 다만 너무 작으니까. 그거. 너무 작으니까 있으나 마나 할 뿐이지. 네. 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도 생기고 네. 태양도 은하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그 주위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어떤 물체도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무조건 중력파가 움직이면. 생긴다고 보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설명을 할 때 네. 우리 왜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할 때 네. 그 담요 이렇게 빳빳하게 펴놓고 네, 네, 네. 그 위에 볼링공 놓고 야구공 놓고 네. 이런 걸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볼링공은 이제 크니까 뭐 항성이든 블랙홀이든 이런 그렇죠. 것일 테고 야구공 같은 건 뭐 행성이든 네. 위성이든 이런 건데 요게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눌려는 있지만 공간이 그렇죠. 움직이진 휘어져 않는데 있고, 네. 요게 예를 들어 살짝 움직인다. 움직이면 휘어진 공간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옆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담요가 조금이라도 이제 진동을 하게 되고 네. 그 담요 끝에 있던 사람이 그 진동을 느끼면 그렇죠. 그 중력파가 와서 네, 느낀 그게 거다. 중력파 그런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질량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져 있는데 그 휘어진 공간을 가진 질량이 계속 움직여 버리면 네. 휘어진 공간이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휘어진 공간으로. 네. 그러니까 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가 태양을 돌 때도 네. 움직이니까 뭔가 파동이 생길 그렇죠. 것이고, 근데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네. 예. 그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정도가 되려면은 네. 적어도 중성자별 두 개가 뭐 충돌한다든지 블랙홀이 충돌한다든지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중력파가 생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중력파는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네네. 있어봐야. 그러니까 그래서 블랙홀 그런 데서 생기는 걸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조금 헷갈려하는 게 그냥 무거운 게 있으면 뭐 중력은 생기지만 예. 이 중력파라는 건 지금 탁 치고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건 그 순간의 충격 때문에 네. 온 것이고 이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다시 검출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예. 그렇죠. 네네. 예. 빛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빛은 이제 좀 중력파랑은 다른 게 그런 큰 사건, 이벤트의 사건은 한 번 탕 지나가는 거고 네. 사실 마찬가지인 게 뭐 초신성 같은 것도 빵 폭발을 하면은 잠깐 보이고 그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깜깜한 밤에는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해서 없는 거지 우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못 볼 뿐이지. 중력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주 전체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 중력파는 계속. 근데 그 13억 광년? 그 멀리서 생겨난 어떤 사건의 파장이 여기까지 전해진다는 게 그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변에서는 시공간이 아주 심하게 왜곡이 됐죠. 예. 예, 그 뭐 근처에 있었으면 막 쓸려들어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저는 좀 근처? 상상을 하게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행성이 하나 있었는데 뭐 문명이 있었다, 네.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 예. 그럼 얘네들이 받은 이 중력파와 시공간의 뒤틀림이라는 것은 어떤 걸 경험하게 했을까? 이 상상이 좀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뭐 마음대로 상상하면 되죠. 왜 인터스텔라의 그 책장신 같은 일이 막 그런 벌어지거나 뭐 이제 두 블랙홀이 충돌을 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빵 우연히 따로 놀던 놈들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충돌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원래 쌍으로 계속, 있다가 그렇죠. 계속 서로 주위를 돌다가 중력파로 계속 에너지를 잃어서 점점 가까워져서 충돌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서로 돈 시간은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몇 억 년일 수도 있어요. 그쪽에 몇십억 년 동안 돌았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 돌았는데 거기에 블랙홀 주변에 하긴 인터스텔라 같은 데는 블랙홀 주변에도 행성이 있더라마는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뭐 주변에 지적 생명체가 없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만약에 그쪽에 뭐 누구라도 있었다면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누구라도 있었다면 걔네들이 그걸 겪으면서 14억 년 후에 저 은하계 끝에 다른 은하죠. 예. 다른 은하에 있는 지적 생명체가 요걸 가지고 중력파랑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좋아한다. 예. 그런 상상은 못하지 않았을까.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 우린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시공간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엄청나게 크면서도 서로 어쨌든 간에 되게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럼 이제 중력파는 그런 건데 예. 이거를 그 기계로 관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까? 뭐 4km짜리 막 그 관 두 개를 수직으로 놓고 네. 예, 수직으로 놓고 그 빛을 양쪽으로 쐈다가 거울에 반사시켜서 다시 돌아오는 빛을 합치는 거거든요. 레이저를 쏘는 레이저를 거죠. 네. 레이저를 수직으로 두 개 놓고 양쪽으로 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다시 만나는데 그 만나면은 빛이 만나면은 간섭을 일으키게 돼요. 네. 이제 빛이 파장을 가지니까 그 파장이 서로 잘 맞으면은 뭐 증폭이 되고 반대가 되면은 이제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일정한 무늬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런데 중력파가 싹 쓸고 지나가면은 길이가 살짝 달라져요. 아, 요, 중력파라는 게 시공간이 살짝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공간이 살짝 움직이는 거니까 그 움직이는 게 싹 전달이 되어 와서 그 막대를 싹 쓸고 지나갈 때 살짝 움직이잖아요. 시공간을. 네. 공간을 살짝 움직이니까 길이가 살짝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네, 아주 작지만 길이가 살짝 변하니까 그 변하면은 위상이 살짝 틀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타이밍이 살짝 안 맞게 되죠, 두 개가, 두 빛이.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중력파라는 거는 물결처럼 퍼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는 건가요? 물결처럼 퍼져 나가죠. 퍼져 나가는데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막대가 네. 더 효과가 클 거고. 아, 예, 차이가 옆으로 생기는구나. 가면 네, 비슷,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들어오면은 차이가 크니까 쉽게 발견될 거고 네. 예, 비스듬히 들어오면은 잘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고. 예. 아까 중력파 얘기를 하면서 담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3차원 공간 구형으로 예. 다 퍼져 나가야겠죠. 그렇죠. 예, 예. 다 퍼져 나가는데 어쨌든 공간을 진동시키니까 길이를 조금씩 변화시킨다라고 쉽게 그거는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길이가 변하면은 빛이 갔다가 돌아올 만나는 타이밍이 탁 살짝 어긋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살짝 어긋나면은 간섭 무늬가 살짝 틀어져요. 아, 그렇겠죠. 예. 그걸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빛이란 거는 저 파동이잖아요. 파동이면은 산과 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변화가 없을 때는 이 산과 골이 항상 맞아 떨어지겠죠. 예. 이 레이저들이. 근데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제 양쪽으로 갔던 빛이 예. 돌아오면서 서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산과 골이 이제 일치를 안 하는 상태. 그렇죠. 같은 게 벌어지면 여러분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그려놓고 합쳐놨다가 약간 어긋나게 하면 이게 서로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 이런 차이들이 발견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 차이를 가지고 네. 발견하는 거죠.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그렇게 네.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차이를 가지고 어느 방향에 어느 블랙홀에서 이게 터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방향을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만 있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아하. 예, 하나만 있으면 이번에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두 개에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다 관측이. 그리고 사실은 하나에서만 관측이 되면은 이게 잘못된 신호인지 그렇겠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자체 무슨 오류인지 외부에서 온 신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군데에서 동시에 같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내부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거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두 개의 도착 시간이 약간 달라요. 아, 예. 거리 차이가 있었어요? 라이고 망원경이 두 군데 있는데 네. 한 3,000km 떨어져 있는데 네. 미국 안에 있는데 13억 광년대 그러니까. 3,000km. 미국 루이지애나에 네. 있고 예, 여기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예. 여기 라이고는 가본 적이 있고 저기 워싱턴 주에 네. 또 하나 있고 저기 시애틀 있는 쪽이죠. 예, 네. 예, 한 3,000km 차이 나는데 남쪽 그 루이지애나 쪽에 먼저 도착하고 약 0.007초 후에 저 워싱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와이고. 예, 그 정도까지 아는 거예요. 아, 하나가 더 있으면은 그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알죠. 새 세 점이 군- 세 예, 개가 세 개가 되니까. 네, 삼각측량 네, 뭐 이런 식으로. 삼각으로. 네. 제일 거의 그러면 정확하게 알수 있죠. 남쪽을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왜냐하면은 나오니까. 그 어디로 들어오든 시간에 시공간은 흔들리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있는데 저기서 파도가 치는데 어디서부터 파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여기는 네. 파도가 오고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그 사실 보니까 우리가 13억 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한계가 꽤 크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아직 아니니까. 그렇죠. 뭐 망원경을 아직 본 것도 아니고 네. 제대로. 네. 그런 문제는 있겠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쪽에 먼저 왔기 때문에 남쪽에 지구상으로 봤을 때 네.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생각이긴 한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서 그렇죠. 했겠죠. 예. 여러분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수학에 대해서 능력은 없을지 모르나 편견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수학이 바로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수학입니다.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검증기 검출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에테르 얘기 나올 때 네. 마이클슨 네네. 마이클슨 만든- 몰리 실험. 네, 그 간섭계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네요. 원리가 똑같고 단지 감도만 좋아진 것뿐이에요. 감도만 한 수십억 배 좋아진 네, 건가요? 그게 그럴 거예요. 그걸로 수십억 검출하면 배까지는 에테르는 아니지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다 틀린 걸로 다 뒤집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고 네. 예, 전기란 정도가 즉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게 뭐 10의 마이너스 21승 스케일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나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네. 이게 길이가 1광년짜리 막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 두께 정도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걸 만약에요. 그 팔이라고 L의 그 양쪽 팔을요. 네. 8kg로 늘리면 더 네. 좋아지거나 이래요? 아, 그럼요. 좋아지죠. 그렇구나. 네, 그게 길어지면 당연히 좋아지죠. 원리는 전혀 다르지만 가속기가 커지면 좋아지듯이 뭐 비슷한 느낌인데. 마찬가지. 예. 근데 이게 역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공학자들이 그걸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생각보단 돈이 많이 안 들었더라고요. 다 해서 1조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 강 안 얘기하면 너무 팠으면? 슬프니까. 20개를 만들 수 있었겠네요. 우리나라 요새 보면 몰랐는데 공터가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8kg짜리 팔 만들어서 하나 줘도 네.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거 대신에 저거 하겠죠, 뭐 사드. 아 그러니까 그쵸? 그 얘기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관측을 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전파 망원경이든 망원경이든 해서 얘를 좀 보려는 시도들이 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이제 이게 호해잖아요. 지금 그쵸. 제가 네. 가만히 하다 보니까 호해치고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네, 우리 생략을 해야. 본편도 한번 해야 왜냐하면 되는데. 본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제가 아니고 얘기를 뭐 정말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네, 예, 저도 이게 사실 이 그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이 네네. 예, 같이 했다라는 게 또 그러니까. 얘기기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 팀에 제가 잠시 초기에 예, 같이 있었어요. 우와 진짜요? 예, 왜 나오셨어요, 근데? 예? 아이고 뭐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연구단 아, 한국 그렇죠. 이제 중력파 연구단 네, 단장으로 이제 그 언론에 나오신 네. 그 이영목 교수님. 서울대 네. 이영목 교수님이 그 제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예. 저희는 알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처음 멤버 모집할 때 저도 끌려가서 밥도 같이 먹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워 들은 얘기가 이제 저는 사실은 다고 아, 네. 여기 실제 연구 이제 참여진들이 있으니까 저는 네. 뭐 참여진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이영욱 교수님을 모실 거니까 아, 우와.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오늘은 호해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흥분이 약간 가라앉고 나서 4월 달에 네. 저희가 이 중력파 논문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시자 K 박사님의 지도 교수이신 서울대 이영목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이 자리에 네. 더 깊이 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왜 당장 안 하느냐 3월달에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는 저희가 이세돌 알파고 이 바둑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럼 얘기를 하죠. 너무 네. 또 여기서 자세히 네, 얘기를 네, 해도 좀 김이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여담인데요. 논문에 만약에 이제 저 한국 분이 14명이 이름이 네, 네.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예, 예. K 박사님 이름이 만약에 올라갔으면 K 박사님도 노벨상에 근접하는 뭐 상황이 되는 거였나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기여를 하긴 했지만 네. 네, 그렇게 큰 기여는 할 수가 없지 좀 않겠어요? 늦게 참여를 했다는 네, 얘기도 늦게 들었는데요. 참여하기도 네. 했고 사실 연구비도 없어가지고 아, 예. 네, 거의 요 프로젝트로 연구비를 따로 딴 적이 없고 아, 진짜요? 네, 다 각자 자기 개인 연구비를 가지고 아 맞아. 신문에서 그거 봤어요. 개인 네. 연구비, 개인 네. 돈으로 이게 연구했던. 뭡니까, 이게? 네, 사비 틀어서 이제 연구한 거예요. 네. 제가 연구비를 신청을 했는데 네. 또 우리나라 연구비 신청을 하려면은 이 주제에 대한 이전 이제 연구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네. 중력파 검출한 적 있냐 이런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게. 새로운 연구를 못 해요. 아, 그러다 보니 연구비를 한 번 뭐 한 3억 원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받은 적이 네. 없어서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없고 기여를 한 게 이제 주로 하드웨어 쪽은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 그 데이터 처리하고 또 이제 그 키스티라고 이름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네. 거기 이제 강궁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슈퍼컴퓨터가 있거든요. 네. 예, 슈퍼컴퓨터로 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데 썼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예, 도움이 좀 기여를 했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정책 관련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중력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뉴스인데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계적인 관행들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노벨상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이제
언론에 또 다 나왔어요. 노벨상 누가 받을지. 전 이름까지. 못 봤어요.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요? 네. 요 라이고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마침 딱 3명이에요. 네. 딱 수도 맞아요. 너벨상 원래 3명밖에 안 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검출하자는 네,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킵손이 혹시 관여돼 있었나요? 킵손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참. 네. 킵손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인터슬라 네. 자문한 그분인데 네네. 그 라이고 제안자예요. 처음 같이 제안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MIT의 레이 웨이스라는 과학자인데 네. 이분은 코비 네. 우주 배경 복사 할 때도 굉장히 기여를 그래서 많이, 이름이 익숙하네요. 많이 네.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두 분이서 어떤 학회에서 어쩌다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예, 밤새도록 그 얘기하다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그건 뭐 모르겠지만 그게 한 60년대인가 뭐 처음 의논한 거는 그렇고 한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서 여기에 뭐 로널드 드레브라는 이분은 이제 기계 만드는 분이고 네. 이분을 킵손이 끌어들여서 세 명이 사실상 이제 라이고를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럼 노벨상 진짜로 받는 거냐? 네. 받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뭐. 네, 받을 거라고 봅니다. 힉스랑 비슷한 무게라고 하니까 힉스보다 받겠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크다. 제 입장에서는 천문학 입장에서는 더 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중력파를 간접적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네. 테일러와 헐스라고 해가지고 쌍성 펄사 우리가 몇 번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네. 네. 쌍성 펄사로 1993년에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간접적인 걸로도 간접적인 걸로 네, 중력파가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밝힌 걸로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직접 검출을 한 건데 그러게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 노벨상은요 이론에 대해서는 안 주고 이런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만 거의 주잖아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주죠. 안 주죠. 그게 그러면 없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건 이제 이거 중력파까지 검출을 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혹시 뭔가요? 발견해야 될 뭐. 발견해야 될 거. 네, 네. 암흑 사실 에너지? 저희가 중력파, 그렇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아직 많아요. 네,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할 거는 많죠. 되게 막 성급한 공무원처럼 막 다음 목표를 말해봐. 막 이러면. 중력파가 오랫동안 못했던 것 중에 그나마 제일 가시적으로 보이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네. 다음 어느 정도 시간 문제로 보이는 게 암흑물질 정도. 네. 암흑 에너지는 조금 아직 그건 아직 조금 네. 문제 않나. 어쨌든 저희 킵손 선생님 이렇게 얼마 전에 인터스텔라 대박 나시고 노년에 노벨상도 거의 받게 되셔서 예, 아주 그냥 말려눈이 그냥. 그러니까요. 예, 방송을 빌어서 킵손 선생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요것의 과학적인 의미가 뭐냐? 약간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심지어 네. 언론에서도 그렇던데 몇 년 전에 저 바이셉이라는 네. 그 중력파를 검출을 했다고 해서 네, 그때 네. 우리가 린데 선생님한테 축하드리고 막 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네. 예. 근데 비슷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둘 다 중력파와 연관이 있다는 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줄은 아는데 약간 다른 점은 그때는 중력파를 직접 검출한 게 아니고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남긴 흔적을 찾은 거였어요. 네. 찾은 걸로 알았어요. 그게 빅뱅의 중력파 흔적을 그렇죠. 빅뱅 직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네네.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중력파가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엄청 큰 우주 게. 공간이 엄청나게 큰 그 중력파가 발생했을 텐데 그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예, 그 흔적을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서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본 거였죠. 봤다 하더라도. 발자국 같은 걸 찾는 거군요. 예, 그때 사실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 해설하면서도 아직 직접 검출하는 건 남았다라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간접 발견이었고 예, 직접 발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실제였다 하더라도 이 발견이 그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네.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의 증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론의 어떤 기여하는 예, 부분이 예. 또 따로 있는 그거는 것이고 또 약간 별개의 네네. 부분이고 이거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이제 상황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예. 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그 사람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다라고 한 그 인플레이션의 중력파를 직접 검출할 수도 있다 이제. 우와. 아하. 예, 그거를 우주 배경 복사에서 흔적을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때 발생된 중력파 자체를 직접 검출할 수도 있다. 그게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얘기는 이게 한번 탁 치고 지나가는 건데 네. 그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우주 정부체 그대로 퍼져 있으니까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우주 건가요? 배경 복사처럼.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건 우주 배경 중력파예요. 좀 약하긴 하겠지만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확인할 예, 수 있을 예, 것이다. 예. 굉장히 약한 중력파를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력파 검출의 다음 목표는 아마도 이제 빅뱅 직후에 빅뱅 직후에 중력파를? 우주 배경 중력파를 발견하는 거예요. 직접 예. 검출하는 거. 그거를 보면은 이제 빅뱅의 비밀을 진짜 사람들이 그럼 정말로 빅뱅 전에 뭐냐라는 걸 어쩌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우와. 그래요? 와, 이거 정말 크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과거로 직접 볼 수 있는 건 우주 배경보사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38만 년.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빛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망경을 써도 못 푼다고요. 네, 우리 그런데 빛이 중력파는 닫혀 있는 상태였죠. 네, 중력파는 빛이 없어도 시공간이 흔들리는 거는 아. 빛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순간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직후에 바로 빅뱅 직후를 네.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이게 정말 10의 마이너스 뭐 몇십 승 초 전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주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눈 하나가 생긴 거다. 네. 네. 새로운 눈. 네, 새로운 그런 눈. 표현들이 외신에도 특히 있던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거는 뭐 빛이 가시광선이 됐던 감마선이 됐던 엑선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다 전자기파를 보는 전자기파였습니다. 거였는데 네, 네.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없었죠, 사실. 근데 네. 지금은 중력파로 우주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빅뱅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직후에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홀을 연구하더라도 블랙홀에서는 빛이 안 나오니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네네. 무슨 물질들을 관측을 해서 거기서 블랙홀이라는 정보를 알아내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블랙홀 주변에 시공간은 흐트러져 있고 거기서 중력파가 나오니까 네. 그 중력파를 보면은 훨씬 더 안쪽을 볼 수 있는 거죠, 블랙홀. 아. 빛처럼 못 보는 부분을 보는 거죠. 와, 진짜 굉장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시면서 뭘 발견했다고는 하는데 중력파를 왜 이렇게들 흥분하나 과학계가 네. 잘 안 와닿았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아마 대충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 호해를 만든 목표도 사실 자세한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려는 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됐다. 그럼 이제 기술이 우리가 발전을 해서 더 나은 기계들이 생기면 예. 지금 망원경으로 전자기파 보듯이 네, 네. 좀 형태 같은 것도 점점 이제 그려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도 볼 수 있게 될까요? 점점 대단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망원경이 처음 나올 때도 망원경 뭐 커지기만 해봐야 했지 그게 더 한계가 있지 않겠냐. 네네. 아무리 그래도 물론 있긴 하죠. 근데 네. 아마 100년 전에 한계라고 생각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나갔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적응광학 대기 움직임을 조절을 해서 그렇죠. 네. 거울을 움직이면서 빛을 모은다. 네네.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듣기 전까지 생각 못했어요. 예, 예. 네. 그런 게 나와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 네. 중력파 지금 발견한 방법도 지금은 기막대를 사용하지만 또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러게요. 기막대를 써도 이것도 우주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우주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구상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우주에 나간 예. 것도 있고요. 예,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그건 뭐 100만 킬로씩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예, 예, 레이저로 예. 한다는 얘기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그 이웃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중력파 네.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을지 진짜 뭐가 될지 모르는 막 그러니까. 태어난 애기 막 이런 네. 느낌. 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주 지도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망원경, 잠파 망원경 예. 해가지고 예. 중력파로도 지도를 그릴 수 있겠다.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할 겁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네. 것들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굉장히 빈 공간 보이드 같은 네. 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데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청력이 작용하는 건지 뭔지 네.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중력이 강한 데를 빨갛게 그리고 약하게 파랗게 그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던 네. 전자기파로는 안 보이던 어떤 이 중력을 약하든 강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네. 이런 걸 또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발견된 게 1965년, 64년, 65년 이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있냐 없냐 했거든요. 그리고 딱 진짜 한 아주 조그마한 영역 하나 본 거예요. 그냥 있다라는 것만 확인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한 50년 지났거든요. 50년 만에 지금 플랑크가 만들어낸 그렇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주 네. 전체. 그러니까요. 우주 전체의 배경국사 지도를 보면은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냥 발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마구 알아내고 있다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될 줄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예.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그렇죠. 뭐 100억 년, 200억 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대학 그 천문학과에서 배운 게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지금도 예, 뭐 네. 내가 항상 주장한 게 맞긴 맞았다. 그야 뭐 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1000억에서 2000년이 아니었으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래서 학문을 열어갈 거다. 뭐 중력파 완전히 천문학, 새로운 뭐.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 생기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 학문적인 분야가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천문학 하나일 쪽에서. 겁니다. 여기에 빗댈 거는 아마 정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정도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작년 100주년이었고 네. 더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게요. 앞으로 천문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중력파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 상대성 이론 안 배우고는 지나갈 수가 없네요. 힘들을 거예요.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논조들에 대해서 한번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됐다라는 식의 얘기가 많았는데 그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우리가 열어젖힐 가능성들, 그렇죠. 그게 실제적인 관측이라든가 우주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큽니다. 정말 크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반농담이었겠지만 중력파를 연구를 해서 나중에는 뭐 사람이 날아다니는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쓴 글을 봤어요. 뭐 일간지에서. 근데 이게 눈꽃만치라도 그런 방향이랑 관련이 있나요? 눈꽃만치 있죠. 눈꽃만치 있나요? 눈꽃만치는 뭐든지 있죠. 약간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생각하는 건가요? 영화에 나왔잖아요. 인터스텔라에. 인터스텔라에 중력 방정식을 그랬죠. 이해해서 그래서 그걸 띄웠죠. 그 만들어놓은 우주선을 띄웠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였고 그 자문을 깁슨이 했잖아요. 그렇네요. 또 연결이 돼 있네요. 양자 중력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양자 중력 방정식이란 건 뭐예요? 양자 해커하고 중력 방정식하고 합쳐. 거기까지만 하죠 우리. 네. 아마 이영목 교수님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든가 뭐. 어쨌든 사람이 바로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중력파를 통해서 중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뭔가에 활용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전자기파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이거 어디다 쓰냐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거든요. 지금 뭐 안 쓰는 데가 없죠. 전기가 없으면 뭐 문명이 전혀 안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언젠가는 중력을 다스리는 기술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문명이 설지도 모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완전 멋있네요. 완전 멋있는 거죠. 들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을 냈을 때가 첫 번째 신호였다면 지금 이게 두 번째 신호인 거고 나중에 언젠가 세 번째, 네 번째 신호가 나가면서 그런 문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아주 월등히 뛰어난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 정도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사실 SF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중력 정도는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단. 그렇죠. 그런 애들이 지구 중력에 끌려서 추락할 리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우주 여행 와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정말 뭐 SF 예를 들어서 스타트랙 같은데 보면 Q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얘는 신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미 과학적인 발전을 극단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해버려서 본인이 이제 과학기술 쓴다는 생각도 하지 않지만 얘가 이제 시공간을 마음대로 다루거든요. 결국은 중력이 시공간의 키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은 극히 요원하겠으나 그런 식의 어떤 길들을 하나씩 열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당연히 발견될 거다. 시간 문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발견된 거하고 계속 진짜 시간 문제다 하고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화성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맹렬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될 거니까. 확실히 될 거니까. 그리고 설사 첫 번째는 놓치더라도 부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기 힘들 거라는 건 사실은 다 예상했어요. 다른 데도. 일본도 하고 있고 이태리, 프랑스, 볼고라든지 뭐 일본이나 인도도 해요. 다 그 비슷한 아이디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첫 번째가 아닐 거라는 건 예상을 하면서도 모두가 다 열심히 투자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지 뭐 노벨상 받아야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초과학 분야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무한한 어떤 지적인 깊이와 미래의 아직은 모르지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초과학의 프론티어로 나가려면은 요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자 물리학의 최전선이 되려면은 입자 가속기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문학을 앞서 나가려면 망원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우주를 관측하는 새로운 눈이 없어서는 우주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는 것도 가지는 거지만 일단 연구비라도 좀 주고 일단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돈이 없을 거예요, 아마. 돈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30분짜리 호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넘어버렸네요. 또 이영목 교수님이 더 하실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얘기를 여기쯤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 호회 들으셨으면 그 엔트로피 사랑 비디오
노래 나왔고 이제 비디오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불과 이제 그저께 얘기입니다만은 나왔습니다 오늘. 예, 유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과학과 사람들 공식이라고 치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왜 공식을 써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무단으로 올린 것들이 잔뜩 있어서요. 과학과 사람들만 치면 그거랑 헷갈립니다. 저희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사람들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 채널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구글에서 엔트로피 사랑으로 동영상 검색을 하셔도 나올 겁니다. 꼭 보시고 여기에는 전곡이 다 있습니다. 보시고 저희 약소하지만 귀여운 비디오 만든 거 한번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페북, 트위터 등등. 오늘 K 박사님 감기도 걸리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그러셔서 호해도 만들러 나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도 나올 거예요. 이게 네. 마침 여기 한국중력파연구단 참여하셨던 네네. 그 국가소리과학연구소의 오정근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번 달 출간 예정이었어요. 어이구. 그런데 딱 이거 되니까 여기까지 추가하셔서 추가하셔서 출간하시는 걸로 곧 나온다고 하니까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뭐 박사님 다 설명해 주시는데 뭐야. 안돼. 책도 읽으시고 저희 음악도 들으시고 저희 비디오도 보시고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당분간 과학계에 다른 경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3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